김민재 선수가 이탈리아 세리에A 우승을 이뤘던 나폴리로 이강인 선수가 이적하고 이강인 선수가 역사적인 트래블을 경험한 파리 생제르맹으로 김민재 선수가 이적할 수 있는 상황이 현실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높은 공신력과 취재력을 인정받는 신문사에서 두 선수의 이적에 대해 주목할 만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 여름 이적 시장 한국인 유럽파 대이동 상황에 대한 현지의 유료 독점 기사의 이적설 내용 한준TV가 직접 취재한 독점 정보와 더불어 분석하고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랑스의 1티어 매체이자 1티어 매체의 파리 담당 기자인 레키프의 로익 탄지 기자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올 여름 이적 시장 트래블을 이룬 유럽 챔피언 파리 생제르맹이 오른발잡이 중앙 수비수를 찾고 있고 그를 위해 루이스 캄포스 디렉터가 매우 특정한 선수 접촉을 진행하고 있다. 매우 밀도 있게 진행이 되고 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과 함께 이미 그가 우선시하는 선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으며 이 협상, 이 협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이번 주 초에 중요한 회의도 계획을 했다. 즉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과 함께 이제 클럽 월드컵도 준비를 하고 다음 시즌 UEFA 슈퍼컵 그리고 이어서 또 한 번 이 영광을 이어가고자 하는 챔피언스리그 연속 우승이라는 어마어마한 원대한 야망을 품고 더 강력한 전력을 구축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것인데요. 루이스 캄포스 디렉터가 정말 좋은 선수들을 다방면에서 저평가된 선수들부터 완성된 선수, 발굴해야 될 선수, 또 키워야 할 선수, 발전시킬 선수 이 모든 선수들을 잘 구축해 오면서 이 파리의 성공을 이끌어 왔는데 그 캄포스 디렉터는 수비 포지션에 분명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마르키뉴스라는 베테랑 수비수, 브라질 대표 수비수이자 팀의 주장이 있는데 이 선수가 이제 한 시즌 더 팀에 남기로 했지만 앞으로 사우디로 갈 가능성이 있고 황혼기에 맞이하는 상황 속에서 점진적인 세대 교체를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왼쪽 센터백은 이미 킴펜베가 장기 부상으로 이탈해 있는 가운데 리카 에르난데스가 결국 부상 문제로 본인의 잠재력을 다 보이지 못하고 올여름에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그 외에 베라우드도 사실은 기대만큼의 경기력을 보여주진 못했거든요. 물론 아직 어린 선수니까 좀 더 지켜보겠지만 윌리안 파초는 오자마자 어린 나이에 굉장히 잘해줬으나 여전히 또 이번 시즌을 치르면서는 조금은 경험 부족을 드러냈거든요. 결국 윌리안 파초와 마르키뉴스의 두 센터백 조합이 좋기는 했는데 만약 이들 중에 한 명이 다친다. 특히 마르키뉴스의 포지션에 이탈 공백이 생긴다면 파리 생제르맹의 수비 균형과 안정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마르키뉴스의 자리에 경쟁할 수 있고 내지는 마르키뉴스 대신 선발로 나왔을 때 오히려 더 잘할 수도 있을 선수를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유력 대상으로는 영국 BBC의 역시나 취재력이 뛰어난 1티어 기자인 사미 목벨의 보도에 따르면 리버풀과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이브라히마 코나테가 프랑스 대표 수비수인 만큼 또한 파리 생제르맹이 최근 프랑스 대표 선수, 프랑스 청소년 대표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하면서 프랑스를 대표하는 팀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있고 또 이런 면들은 또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 대표팀이 국제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프랑스 선수들이 모여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거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고 그래서 또 선수들이 거기에 혹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코나테가 이미 리버풀에서 많은 것들을 이룬 선수인 가운데 계약이 얼마 남지 않았고 파리가 더 높은 연봉을 제시하면서 이번 시점에 이적을 한다면 코나테가 계속해서 연장 계약을 거부할 경우에는 리버풀은 올 여름에 코나테를 팔지 않는다면 내년 여름에 FA로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또 뭐 레알 마드리드를 비롯한 여러 또 많은 유럽의 명문 클럽들이 코나테를 노린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파리 생제르맹과 알 힐랄이 올 여름 코나테를 노린다라고는 하는데 파리 입장에서도 너무 무리한 금액을 투자할 생각이 없고 또한 코나테가 리버풀과 재계약을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코나테가 파리가 오른쪽 센터백으로 영입하고자 하는 우선순위, 1순위 선수인 것은 맞지만 못 데려올 경우에 데뷔 선수도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캄포스 디렉터가 데뷔 선수로 리스트업한 선수가 바로 대한민국 대표 수비수이자 바이에른 뮌헨 수비수 김민재 선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김민재 선수는 나폴리를 떠나려던 시점, 나폴리에서 이미 모든 것을 검증하고 여러 팀들이 관심을 가진 시점에서 파리 생제르맹 역시 관심을 보였던 팀 중에 하나이고 또 김민재 선수가 페네르바체에서 잘할 때부터도 사실은 저평가된 유럽 내에 빼어난 선수를 발굴하는데 탁월한 감각을 갖고 있는 루이스 캄포스 디렉터가 지켜본 선수로도 잘 알려져 있죠. 모나코와 릴에서 디렉터로 성공을 거두고 파리로 온 캄포스 디렉터인데 이 포르투갈 출신의 캄포스 디렉터는 아무래도 또 벤투 감독이 지도했던 한국 대표팀의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도 잘 알았고 또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도 잘 알았고 그래서 릴에서도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려고 했고 김민재 선수 역시 프랑스 리강의 여러 팀과 연결됐을 때 캄포스 디렉터의 영향력도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즉 캄포스 디렉터가 이번에 파리에서의 성공을 이끌면서 파리와 또 한 번의 장기 재계약을 체결하고 파리의 앞으로의 또 한 번의 리빌딩의 전권을 부여받은 가운데 코나테 영입에 실패할 경우에는 김민재 선수를 노릴 수 있다. 바로 레키프의 로익 탄지 기자는 파리 생제르맹이 오른쪽 센터백, 오른발잡이 센터백을 찾고 있는데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가 클럽 월드컵을 앞둔 시점에 센터백 보강을 노리는 파리의 영입 후보 최종 명단에 올라와 있다.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리스트에 있다라는 것인데 물론 김민재 선수가 지금 부상 이슈 때문에 클럽 월드컵에 참가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 시급한 클럽 월드컵을 참가할 때 필요한 선수로서 영입되는 건 아니더라도 클럽 월드컵을 치르고 나서 선수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다음 시즌에 또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으로서 굉장히 많은 경기를 치러야 하는 파리 입장에서는 스쿼드 뎁스 강화가 더더욱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김민재 선수는 바이에른 뮌헨이 팔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가격도 나왔고 더불어서 사실 마케팅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도 없다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아시아 시장에 투어를 간다거나 아시아에 유니폼을 팔고 아시아 스폰서십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이강인 선수 효과를 톡톡히 봤던 파리가 지금 이강인 선수를 매물로 내놓은 상태에서 김민재 선수를 영입을 한다면 충분히 또 아시아 지역에서의 인기를 유지할 수가 있다. 애초에 지난해 여름에도 이강인 선수를 노리는 팀들의 접근이 왔을 때 파리가 판매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내놓았던 또 하나의 의견은 우리는 그에 준하는 또 다른 한국인 스타 내지 아시아 스타를 필요로 한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선수가 마땅치 않고 많지 않은 가운데 지금은 이제 본인들이 스쿼드 내에서 분명히 주전 경쟁에서 밀려있는 이강인 선수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다른 포지션을 보강을 하면서 또 한국 선수를 영입해서 굉장히 뛰어난 선수를 영입을 해서 좋은 커리어를 갖고 있는 선수를 영입을 해서 대체한다면 전력 보강도 되면서 아시아 시장에서의 아시아 마케팅도 가능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김민재 선수는 클럽 월드컵에 확실하게 불참이 결정이 된 상황이에요. 아킬레스 건염뿐 아니라 또 다른 발 부위에 통증이 있는 것까지 추가로 밝혀지면서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앞전고투를 했기에 바이에른 뮌헨에서 정말 좋은 성과, 분데스리가 우승을 이뤄낸 성과를 내고도 또 그 과정 속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출전한 수비수임에도 독일 내에서 그리고 팀 내에서 온당한 평가를 못 받고 있죠. 게다가 바이에른 뮌헨 내에서 선수 이적의 담당자이자 전권을 거의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막스 에베를 디렉터가 바로 김민재 선수를 매각하고자 추진하는 중심 인물이기 때문에 구단 내 이사회에서는 그래도 김민재를 좀 더 보자, 데리고 있는 게 낫지 않겠느냐. 콩파니 감독도 그렇지만은 김민재 선수를 지지하는 인사들도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테크니컬 디렉터인 막스 에베리를 김민재 선수를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팔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올여름에 김민재 선수는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까지는 바이에른이 요구하는 최소 3천만 유로의 이적료와 1200만 유로에 달하는 연봉을 감당할 수 있는 팀이 프리미어리그 팀과 사우디아라비아 팀밖에 없다라고 알려졌지만 파리 생제르맹 역시 그만큼 충분한 자금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세했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포지션 영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또 센터백 영역에서는 정리해야 될 선수도 있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 영입에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이기가 어려운 상태인데 그래도 뉴캐슬은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이룬 가운데 한국 투어도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특히 챔피언스리그를 대비하는 과정에 센터백 보강은 무조건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뉴캐슬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뉴캐슬 입장에서는 김민재 선수의 연봉이 부담스럽지만 바이에른 뮌헨이 이적료를 깎아주겠다라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드러난 정보로서는 뉴캐슬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였지만 파리가 끼어들면서 이제는 이적료 경쟁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올 여름 김민재 선수가 첼시, 뉴캐슬, 파리를 중심으로 어떤 팀으로 가게 될지 사실 맨유도 관심이 있었지만 맨유가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가게 되면서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인 것은 물론 김민재 선수 본인도 일단은 독일 분데스리가 우승을 이룬 가운데 다음 유럽에서의 미션과 도전 의지가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있고 또 바이에른 뮌헨을 떠날 경우에는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활약하고자 하는 의지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김민재 선수의 행선지를 유력한 것은 챔피언스리그 참가가 가능하며 바이에른보다 더 좋은 경기력을 보일 수 있는 첼시, 뉴캐슬, 파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은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는 과정 속에 이미 현재 스쿼드가 너무나 좋고 안정적이고 이를 통해 트래블을 이뤘지만 이탈리아 골키퍼인 돈나룸마가 이제는 파리에서 모든 것을 이뤘다라는 생각 속에 떠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 외에 잉여 자원 내지 주전 경기에서 밀린 자원들이 속속 팀을 떠날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에 대한 작업도 캄포스 디렉터가 하고 있다라고 레키프가 보도했습니다. 레키프의 보도에 따르면 돈나룸마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릴에서 검증된 프랑스 레강 최고의 골키퍼 중 하나인 루이카 셰발리에 골키퍼가 영입 리스트에 올라있다는 정보가 나왔고 또 에스턴 빌라로 임대됐지만 기대만큼 기회를 얻지 못했던 까를로스 솔레르 같은 경우에는 아스의 보도에 따르면 몇몇 라리가 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한 나폴리 역시 솔레르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워낙 파리와 나폴리가 좋은 관계 서로 선수 교류가 많았던 팀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주목할 점은 바로 그 나폴리가 가장 원하는 선수는 이강인 선수라는 점이죠.
이탈리아의 유력 스포츠 신문, 굉장히 공신력이 높은 스포츠 신문인 코리에르 델로 스포르트가 최신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파리 생제르맹이 이탈리아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기도 한 아르헨티나 유망주 마스탄투오노 영입에 근접해 있고 매우 임박한 상태인데, 그 선수를 데려옴과 동시에 더더욱 팀 내 입지가 좁아질 이강인 선수는 나폴리와 이적 협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스탄투오노에게는 4,500만 유로의 바이어 금액이 있고, 이 금액은 17살의 어린 나이에 이미 아르헨티나 무대를 휘젓고 있고 새로운 메시로까지 불리고 있는 마스탄투오노를 데려오는 데 있어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러한 가운데 이강인 선수는 이미 오른쪽에서 두에에게도 밀렸고, 또 이 자리를 맡아볼 마스탄투오노까지 오는 데다가 여기에 브래들리 바르콜라도 그 자리를 맡아보고 있고, 덴벨레까지도 사실은 중앙 공격수가 영입될 때 그 자리를 볼 수 있다라면 이강인 선수에겐 더더욱 출전 시간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사실상 팀 내에서 완벽한 잉여 자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폴리는 그 상황을 알고 파리에 접근을 했고, 이미 이강인 선수의 에이전트와 직접 접촉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코리에르 델로 스포르트가 이야기를 했고, 그 접촉한 인물도 나폴리의 이적 시장 전권을 쥐고 있는 책임자 조바니 만나 디렉터라는 것이죠. 이미 대화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개인 합의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하는데, 현재 남은 이슈는 결국 나폴리와 파리가 이적료 협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나폴리 쪽에서는 3천만 유로 정도를 생각했고 그거보다 깎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파리는 결국 본인들이 어찌 보면 2,200만 유로를 투자해서 마요르카에서 데려온 이후 그거보다는 잘 받으면 된다, 1월 달에는 2배 받아야 된다라면서 4천만에서 5천만을 원했지만 그거보다는 욕심을 내려놨었는데, 지금 최신 정보로 나온 바로는 4천만 유로를 기준선으로 협의하자라고 얘기가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나폴리는 분명 더 낮추고 싶어 한다고 하는데요. 이 코리에르 델로 스포르트의 보도에 대해서 레키프의 로익 탄지 기자도 본인이 취재해본 결과, 이 기사를 보고 레키프 우리도 직접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나폴리는 분명 이강인 선수 영입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다만 파리 생제르맹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그리고 아직 파리와 나폴리가 공식적인 협상 테이블을 열진 않았다. 구두로 서로의 의사만 물어봤고, 나폴리 측에서 또 이강인 선수와 개인적인 접촉을 했을 뿐 아직 확실하게 협상이 진행되진 않았지만 서로의 조건을 어느 정도 맞춰보고 이야기가 진전이 되면 곧바로 아마도 조만간에 공식적인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가장 먼저 보도했던 것은 1892년에 창간한 이탈리아 내의 또 하나 유력한 일간지인 일 마티노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일 마티노에서 이미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열리기 전에 유료 독점 기사를 통해서 케빈 더브라이너의 계약이 마무리되는 단계다라고 하면서, 그 외에도 조너선 데이비드라는 프랑스 리그왕의 자유계약 선수로 풀리게 될 릴 공격수, 캐나다 대표 공격수도 나폴리가 데려오려고 하고 있으며,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도 본격적 공세를 보이고 있다. 김민재가 나폴리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는데 그 김민재와 같은 한국 대표 선수라고 하면서 이강인 선수에 대해 결단력 있는 접근을 준비 중이다. 꽤 밀도 있게 적극적으로 강하게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왼발잡이이고 주로 오른쪽 측면에서 인사이드 포워드로 뛰는데, 그나마 현재 세리에A 우승을 이룬 나폴리 내에서 가장 보강이 필요한 게 바로 폴리타노가 뛰고 있는 이 오른쪽 측면 공격 라인이고, 폴리타노와 전혀 다른 스타일인 이강인 선수가 왔을 때는 능력적으로도 보여줄 수 있고, 또한 나폴리가 꾸준히 원해왔던 김민재 선수를 통해 제대로 자신들은 이득을 누리지 못했던 아시아 마케팅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원하고 있고, 또 이강인 선수가 파리에서 본인의 상황과 또 출전 기회와 기록에도 만족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협상 여지가 충분하다. 게다가 파리 구단 측에서도 합리적인 제안이 들어올 경우 거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나세르 알켈라이피 파리 회장이 나폴리 선수들을 여러 번 또 거래를 하면서 나폴리와의 관계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게다가 당장 지난 1월 달에 흡이차 크바라첼리아까지도 파리로 나폴리가 보내줬기 때문에 분명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코리에르 델로 스포르트가 추가적으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사실 지난 2024년 여름에도 파리가 흡이차를 영입하려고 할 때, 그리고 지난 1월 달에 영입하려고 할 때도 파리에서 흡이차를 달라고 하자 나폴리는 그러면은 현금 플러스 이강인을 줘라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거절해왔다고 해요. 심지어 오시멘 영입하려고 했던 지난 여름에도 나폴리가 그러면 이강인 줘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나폴리가 이강인 선수를 강하게 원해왔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강인 선수가 여러 포지션을 다 거치면서도 팀에 꼭 필요한 많은 경기를 출전하던 핵심 자원이었는데, 흡이차가 오고 두에가 성장하고 덴벨레 포텐이 완전히 터지고 주앙 네베스 역시 어마어마한 경기력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강인 선수가 꼭 맡아야 했던 위치들에 확고한 주전 선수들이 떠오르게 되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밀려나게 됐고, 이제는 팔아도 되는 선수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 시점이니 나폴리의 계속된 구애와 접근이 이제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고, 이강인 선수 역시 관심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 마스탄토노 선수가 파리가 영입을 하려고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왼발잡이의 오른쪽과 또 처진 공격수, 공격 미드필더를 볼 수 있는 17살짜리 유망주다. 어린 선수이지만 리버플레이트라는 아르헨티나 최고 명문팀에서 뛰면서 올 시즌 10경기 3득점 3도움으로 어마어마한 활약을 펼치고 있어요. 레알 마드리드도 노리고 있는 선수이긴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이미 동 포지션에 워낙 많은 선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이 또 아르헨티나 선수를 꽤 잘 데려왔던 이력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추진 자체가 이강인 선수는 더더욱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파리 입장에서도 이강인 선수를 매각한 대금으로 마스탄토로 데려오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올 여름 이강인 선수가 파리를 떠날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원래는 프리미어리그 팀들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저희가 직접 취재한 바에 따르면 사실 그 관심들이 말씀드린 대로 팀 내, 그 프리미어리그 팀 내에서 이강인 선수의 영입이 필요해진 상황이 되어야 움직일 수 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최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팀에 누굴 내보내려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뛰고 있는 누가 나가게 될 경우 이강인 선수 영입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또 그 자리에 영입하려는 선수가 다른 우선순위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를 못 데려오게 될 경우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려고 한다라는 의사 정도를 지난 3월 달에 하비에르 가리도가 프리미어리그 팀들과 직접 만나 협의할 때 확인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즉 이강인 선수에게 관심이 있기는 하고 또 실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적 시장에서 조금 더 큰 이름들과 큰 선수들의 이동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될 선수라는 것이죠. 사실 파리에서도 그런 상태에서 주전경에서 밀려있던 것도 냉정한 현실이고, 또 어찌 보면은 지금 이강인 선수를 노리고 있는 팀들도 그 정도 수준의 높은 프리미어리그의 빅클럽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이어지는 겁니다. 사실 그 외에 노팅엄이나 팰리스나 더 낮은 급의 프리미어리그 팀들이면 당연히 그 선수의 이동 상황이 아니라 바로 이강인 선수를 원하는 상황이 될 수 있지만, 이강인 선수가 일단 파리를 떠난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유럽 대항전에 나가고 또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우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큰 팀을 가고자 하는 게 1차적인 관심이고, 사실 그런 큰 팀을 보기보다는 내가 그 팀에 가서 감독에게, 동료 선수들에게 보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팀을 노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팀의 명성을 보는 건 아니지만 좋은 팀들의 그런 환경이 구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프리미어리그 이적이 조금은 빨리 진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한 가운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시 이강인 선수를 노리고 있는데, 문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자금적으로 어려움은 없지만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다른 포지션, 특히 로메로라든지 다른 포지션에 거액을 들여서 영입해야 될 선수가 있다 보니까 그 작업들이 마무리돼야만 또 이강인 선수에게 움직일 수가 있고, 맨유 같은 경우에는 이강인 선수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결국 잔류하게 됐고 쿠냐 영입도 확정을 했고 음베모도 데려오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역시나 이강인 선수가 또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가는 상황에서 맨유의 제안이 끌릴지 여부도 미지수가 됐거든요. 이러한 가운데 뉴캐슬은 분명 한국 투어도 오고 이강인 선수가 역시나 필요하다라고 해도 말씀드린 그 상황이 연결되고 그 뒤에야 조금 움직일 수가 있다면, 지금 나폴리는 당장 이강인 선수를 딱 찍어놓고 예전부터 원했고 지금 당장 협상하고 지금 당장 계약할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강인 선수가 현재 빠르게 거취를 결정하고자 한다면 나폴리로 갈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유력한 취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민재 선수는 부상으로 인해 클럽 월드컵에 참가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나고 있지만, 이강인 선수는 일단 파리에서 굳이 적절한 금액이 아니면 팔 생각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와 함께 또 아직 영입해야 될 선수들이 다 오기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클럽 월드컵에 참가를 할 것이다. 이강인 선수도 클럽 월드컵 참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확인이 됐거든요. 물론 그 참가를 준비하다가도 이적할 수가 있는 게 언제든지 벌어질 수가 있는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일단은 이강인 선수가 파리와 함께 클럽 월드컵을 참가하면서 좀 더 여유있게 협상을 가져가고 나폴리와 협상을 열더라도 다른 팀들의 제안이 또 올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두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파리 생제르맹과 바이에른 뮌헨, 이강인 선수와 김민재 선수의 올 여름 거치로 인해서 이번 클럽 월드컵 두 선수가 우승을 위해 나설 거라고 기대했던 이 대회에 두 선수가 사실은 이적이 더 중요한 시점이 되고 말았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은 6월 16일 월요일 새벽 4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첫 경기를 치르는데,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이강인 선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소속으로 클럽 월드컵에 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게 파리 생제르맹은 8월 13일에 토트넘과 UEFA 슈퍼컵 경기를 하고, 바이에른 뮌헨은 8월 8일 새벽에 토트넘과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되잖아요. 이때 과연 김민재 대 손흥민, 이강인 대 손흥민 선수, 이렇게 한국인 선수 간의 맞대결이 펼쳐질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까지도 지금 사우디 이적설이 나오고 있고 이강인, 김민재 선수 모두 이적설들이 나오고 있는 올 여름인데요. 과연 올 여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울 유럽 축구 이적 시장에서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선수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다른 한국인 유럽파 선수들의 상황, 황희찬 선수의 움직임이라든지 배준호 선수의 이적이 또 유력한 상황, 그리고 새로운 유럽파가 탄생할 상황까지
한준TV가 계속해서 유럽 현지의 유료 독점 기사 체크하고 있고 또 한준TV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독점적인 취재 소식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최신 정보, 믿을 수 있는 정보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